폭격 개시 딱 90분 전, 당장이라도 제3차 세계대전에 반가소해가 당겨질 것 같던 찰나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이 주간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이제 급한 불은 껐다고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코스피는 하루 만에 6% 넘게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배럴당 112달러를 찍던 국제 유가는 12%나 폭락해 단숨에 98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유 소각이 무서웠던 서민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고 가족들과 밥상머리에서 안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 걸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기적 같은 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굴리며 국방비로만 1년에 1200조 원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무려 39일 동안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혁명 수비대 기지를 박살내며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눈앞에 둔 권투 선수가 마지막 KO 펀치를 날리기 직전에 갑자기 글러브를 벗고 우리 딱 2주만 쉬자 라고 말하는 상황,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왜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정확히 14일일까요? 평화를 원했다면 석 달을 주어 대화했을 것이고 굴복시키려 했다면 단 3일에 최후 통첩을 날렸을 겁니다. 이 짧고 섬뜩한 14일의 고요함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 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앵커들은 절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이 14일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이 전쟁의 판을 엎어버릴 때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이건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닙니다. 길이가 무려 330m, 축구장 3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거대한 강철 요새입니다. 이 위에는 70대가 넘는 최신의 전투기들이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공군 기지이자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가볍게 짓밟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의 괴물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협을 차단하는 이지스 구축함,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는 순양함,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적의 숨통을 노리는 핵 잠수함과 군수지원함까지 10여 척의 함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공모함 전단이 출항했다는 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 국가의 지도를 지워버리겠다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십시오. 이미 최신의 제럴드 포드호가 수에즈 운하 인근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수백 대의 폭격기가 동시에 날아드는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14일일까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노퍽 해군기지에서 작전 지역인 페르시아만까지의 거리는 양만 2,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30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아득한 거리죠. 거친 파도를 뚫고 이 무거운 대함대가 전속력으로 내달려도 현장 도착까지 최소 열흘이 걸립니다. 하지만 도착이 끝이 아닙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셋집에 도착했다고 당장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전 해역에 도착하면 연료를 가득 채우고 흩어진 미사일과 폭탄을 재배치하며 타격 지점의 통신 주파수를 맞추는 정밀한 실전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동과 작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그것이 바로 정확히 14일입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해 글러브를 벗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심하고 잠든 사이 뒷방에서 가장 잔혹한 체스판을 세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전이 아니라 완벽한 학살을 위한 카운트다운이었죠.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 바보처럼 미국의 대함대가 도착하기만을 멍하니 기다리며 이 금쪽 같은 이 줄을 날려버리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 역시 이 피말리는 14일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경제적 덫을 깔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맹주 이란이 바보라서 미국이 칼을 벼릴 시간을 순순히 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열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숨통을 영악하게 쥐어틀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해협이 열렸다고 안도하셨습니까? 이란은 해협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오만과 손을 잡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무자비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무려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쓸어 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대단지 아파트에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딱 하나뿐인데 어느 날 밸브를 쥔 건달이 나타나 앞으로 물을 쓰려면 기존 수도세 외에 나한테 매일 5만 원씩 보호비를 따로 내라. 싫으면 밸브를 잠그겠다 라고 통보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무역 현장에서는 이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적의 선박들은 이란에 통행료를 바치고 해협을 지났으며 선적을 숨긴 모 유조선은 단 한 번 바닷길을 통과하는 대가로 무려 200만 달러, 한화 28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삥을 뜯겼습니다. 본래 유엔 해양법상 호르무즈 같은 자연 해협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전 세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룰입니다. 수에즈나 파나마처럼 인간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파낸 인공운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란은 여긴 우리 영해고 전쟁 통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니 수수료를 내라며 깡패 같은 논리로 국제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잡은 해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 권력인 미국마저 이란의 톨게이트를 묵인하고 있죠. 도대체 왜 국제사회는 이란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이 좁은 바닷길을 둘러싸고 강대국들 사이에는 어떤 역겨운 지정학적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걸프 아랍 국가들이 다급하게 유엔 안보리에 호르무즈 무력 개방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쥐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의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유럽의 리더격인 프랑스조차 군사적 개방은 비현실적이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죠. 한마디로 지금 이란의 폭주를 합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리적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 명확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체 폭은 55km에 달하지만 수십만 톤의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암초를 피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실제 수심 깊은 항로는 고작 폭 10km에 불과합니다. 바다 위의 좁디좁은 왕복 2차선 골목길, 그리고 이 치명적인 병목 구간이 100% 이란의 영해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 이란 앞마당에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이란의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이란의 깡패 같은 톨게이트를 눈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해협이 전면 봉쇄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면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해 미국 경제부터 붕괴할 것이라는 끔찍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틈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뒷배인 중국 선박에게는 할인된 프리패스를 끊어주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배는 철저히 납포하거나 봉쇄하며 글로벌 물류를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다 위에서 화력을 긁어모으는 14일 동안 이란은 세계 최대의 해상 톨게이트를 세워두고 막대한 전쟁 자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의 이 무서운 체스게임 속에서 제3국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 피말리는 2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임원 중동 앞바다의 톨게이트 비용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트 영수증에 어떤 잔혹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칼을 벼리는 동안 나머지 국가들에게 24일은 결코 평화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빼내야 하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골든타임이자 해상 엑소더스입니다. 우리 실생활로 비유해 볼까요? 마트에서 오늘 자정까지만 전 품목 반값 세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가격이 3배 오릅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필요 없는 물건까지 카트에 미친 듯이 쓸어 담으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정확히 그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던 한국 관련 선박은 무려 26척이었습니다. 그중 정유사의 초대형 유조선 VLCC 7척에는 원유 1,400만 배럴이 실려있죠. 우리나라 전체가 꼬박 5일 동안 태워야 할 엄청난 양입니다.
이 유조선들이 지금 미친 듯이 엔진을 돌려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앞바다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싣고 오려면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2주 뒤 협상이 결렬되어 해협이 완전 봉쇄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 검은 황금을 안전한 바다로 빼내야만 대한민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경제적 공포가 시작됩니다. 배만 무사히 빠져나오면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일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죽음의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면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바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협 전체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하면서 런던 로이드 보험 시장에서 매기는 선박의 전쟁 위험 할증료가 봉쇄 전보다 무려 12배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배 한 척이 이 좁은 바닷길을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허공에 태워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요? 글로벌 해운사가 착하게 손해를 떠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바다 위의 살인적인 택배비는 곧바로 원유 도입 단계에 얹혀지고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여러분이 오늘 저녁 마트에서 집어드는 생필품 가격표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택배비가 10,000원으로 뛰었는데 그 물건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쌀과 물이라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만 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딱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가 폭등의 도미노는 당장 우리 집 밥상과 일상생활에 어떤 물건들부터 파괴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침마다 타는 자동차의 타이어, 주방에 쌓여있는 밀폐 용기, 아이들이 물고 빠는 장난감, 거실의 장판,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신 옷의 합성 섬유까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라는 검은 피가 멈추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혈관의 시작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중동산 원유의 무려 95%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구멍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건 마치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드는 초대형 식당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뒷문이 딱 하나뿐인데 그 문 앞에 깡패가 서서 마음대로 통행료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비가 뛰면 식당 메뉴판 가격이 오르고 결국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밥을 먹는 손님들의 몫이 되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 도간에 든 쥐의 신세입니다. 더 끔찍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체감하는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쓰는 페트병, 포장재, 비닐봉지 등 세상 모든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이 나프타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무려 77%에 달합니다. 원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만약 2주 뒤 해협이 다시 막혀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공장이 멈추고 포장재가 사라집니다. 라면이나 과자를 만들어도 담을 용기가 없어 팔지 못하는 초유의 셧다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전쟁의 여파로 원료가 부족해져 동네 마트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 대란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먼 나라 바다의 총성이 우리 집 주방과 쓰레기통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혹자는 기름값 좀 오르면 대중교통 타고 덜 쓰면 되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경제 통계표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현실은 그런 낭만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 선진국 중 육아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뼈아픈 사실, 과연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시한폭탄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석유 중독이 가장 심각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OECD 37개국 중 경제적 원유 의존도 압도적 1위.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 1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태워야 하는 원유는 무려 5.63배럴에 달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3.19배럴이나 자원국인 칠레 4.73배럴샤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탓입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똑같이 국제 유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가 좀 오르겠네 라며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지나갈 때 우리는 경제의 척추뼈가 부러지는 수준의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당장 동네 주유소의 미터기가 무섭게 치솟고 공공기관 차량이 부재나 공영주차장, 오부재 같은 긴급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 거대한 재앙의 작은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만약 2주 뒤 협상이 파탄나고 해협이 잠긴다면 단지 주말 가족 나들이를 포기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 원가가 폭등해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일 쇼크의 참혹한 악몽이 2026년 대한민국 한복판에 고스란히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2주짜리 휴전은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거대한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거실에 난 불을 겨우 껐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가스 밸브마저 열려있는 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멈췄다고 중동의 총성이 완전히 멎은 줄 아셨습니까? 전 세계가 휴전이라며 안도하는 이 시간에도 끔찍한 폭탄은 엉뚱한 곳에서 비 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위태로운 휴전 협정문을 찢어버리며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실 불만 끄고 안심하는 사이 안방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 그 정체는 바로 중동의 영원한 화약고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의 최신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에 무자비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꿈꾸며 안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 강다리들은 처참하게 끊어졌고 무려 1,500명이 넘는 피투성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헤즈볼라와 전혀 무관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숨통을 끊겠다고 침공을 강행했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휴전하자며 손을 내밀고 등 뒤에서는 내 수족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과연 이란이 순순히 항복 문서에 서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정학적 모순이 등장합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미친 폭주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 패싸움을 말려야 할 덩치 큰 부모가 피를 묻힌 채 몽둥이를 휘두르는 자기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이제 그만해라라며 쩔쩔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동 내 미국의 절대적 안보 파트너라는 족쇄, 그리고 미국 정치권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유대계 로비 자본의 압력 때문에 워싱턴은 이스라엘의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애초에 이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었던 핵무기 뇌관이 단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조립할 수 있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이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주 휴전 합의문 어디를 뒤져봐도 이 가스 밸브를 잠글 구체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가스는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옆에서 라이터를 켜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얄팍한 평화를 휴지통에 처박아 버릴 진짜 무서운 변수는 바다 건너 정치의 심장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과 테헤란의 수뇌부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 같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의 내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 운전석에 2명이 앉아 한 명은 브레이크를, 다른 한 명은 엑셀을 밟으며 핸들을 서로 꺾고 있는 끔찍한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어제는 이란 문명을 말살하겠다며 주먹을 쥐더니 오늘은 이란에 큰 수익이 날 것이라며 악수를 청합니다. 심지어 확전을 반대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40년 경력의 미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장군은 전화 한 통에 그 자리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전쟁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단숨에 목이 날아가는 걸 본 미 군부가 과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이란의 사정도 처참합니다.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불명이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려는 온건파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리 잃은 두 거대한 뱀이 엉켜있는 이 상황에서 종이장 같은 이 주짜리 휴전 합의문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주 뒤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첫째, 근본 뇌관은 덮어둔 채 해협 통행료와 동결 자금만 맞교환하는 스몰딜. 둘째,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개시하고 이란이 해협을 영구 봉쇄해 한국 경제가 즉각적인 심정지를 맞이하는 확전. 셋째, 수술을 미룬 암 환자처럼 결론 없이 이 주식 휴전만 연장되며 불안감이 우리 지갑을 갉아먹는 장기화. 넷째, 핵 문제와 제재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로또 당첨 확률의 빅딜. 현실적으로 세 번째, 장기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며 이는 곧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이 기약 없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당장 우리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주유소 앱으로 유가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기름을 채우고 밥상머리 식료품 가격의 변동을 생존의 알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유가, 환율, 코스피라는 중동의 청계를 매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달콤한 진통제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모두가 평화롭다고 무장해제한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째깍거리는 14일에 타이머가 끝난 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미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혼란스러운 경제 속 여러분만의 생존 대비책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지혜들이 모여 위기를 꿰뚫어 보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중동의 체스판 뒤에서 조용히 웃음 짓고 있는 진짜 흑막, 중국과 러시아의 소름 돋는 자원, 미략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